자, 취득 시기로 들어갑니다. 120페이지. 자, 취득 시기까지 할 거예요, 오늘. 몇 쪽이에요? 120쪽. 취득 시기라고 찍혀 있네요. 자,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가 뭐다? 첫날. 소유권을 취득하는 첫날 시기. 끝나는 날을 뭐라 그래요? 종기. 타법은 까먹지도 않아. 자. 여기 6분이 있죠, 그죠? 누가 제일 인기 있어요? 6명 중에. 아유, 좋구나. 이렇게 물어볼 때는 마음에 안 들더라도 세법이라 그래야 돼. 공시에서 물어보면 공시법이요. 이렇게 얘기해줘야 기분이라도 좋아요. 그리고 다음 주 토요일은 사러데이죠? 끝나면 개정세법 특강이 있어요. 끝나서 2시간 반 동안 한다고요. 다음 주 토요일 날 뭘 하는지 좀 알고 살아야 돼요. 그거를 꼭 들어야 세법을 고득점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강의가 딱 끝나면 한 장짜리로 딱 줍니다. 칼라 프린트예요, 그거. 그거 한 장짜리로 딱 줘. 그래서 실무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한 장짜리로. 예? 밥 먹고 이제 1시에 끝나면 저기 몇 시부터인지 모르지만 시간 적혀 있어요. 몇 시부터 찍혀 있어요? 5시 반까지. 아니, 시간은 나중에 보라고요. 저건 다음 주 토요일 날 수업 마치고 식사 후에 출발하는 거예요. 좌우간 들어야 된다. 그래야 세법을 실패하지 않는다. 그것만 알아둬요. 토요일 날, 자, 그 다음 취득식이 들어가요. 자, 취득하는 첫날. 이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취득일. 세 글자로 줄여서. 왜 첫날이 결정돼야 돼요? 60일 결정하려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죠? 그럼 60일을 결정하려면 첫날이 결정돼야 60일을 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취득 시기가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날 뭐가 성립되는 세금이다? 왕기초. 취득세는 취득할 때 납세할 의무가 성립한다. 성립시기. 그리고 날짜가 결정되면 이날에 뭐가 결정이 된다? 취득 가격. 항상 날짜가 결정되면 취득 가격을 갖고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한다고요. 지금은 뭐 배우는 거다? 이제 날짜 취득일. 그럼 취득의 종류도 형태도 몇 가지가 있다? 4개. 4개가 있어요. 아까 배웠잖아요. 대가를 주고 취득하면 유상. 대가 없이 취득하면 뭐다? 무상. 최초로 취득하면 원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보는 무슨 취득? 간주취득. 이렇게 4가지로 나눠요. 그래서 취득 형태에 따라 4가지로 나눈다. 그럼 4가지는 취득일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다. 글씨부터 다르잖아요. 뭘 고민하는 거야? 달라요. 자, 그럼 이제 뭐만 정리하면 된다? 유상.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유상은 취득일을 3가지로 구분합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그래서 기본서에 봐주세요. 1번 유상승계 취득이다. 유상. 그래서 1번 일반적인 게 있고 오른쪽으로 가요. 2번 꼭대기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있고 그리고 3번은 뭐다? 연부 취득. 이렇게 3가지로 나눈다고요. 유상은. 자, 그러면은 취득일은 언제다? 취득일은 뭐 기준이에요? 계약금, 중도금, 지급일은 소유권하고 관련이 없어요.
잔금 지급일 기준입니다. 소유권은 잔금 지급일 기준이에요. 계약일 중도금 지급일은 아무런 상관이 없죠. 잔금 기준이다. 잔금이 끝나면 내 거잖아요. 그죠? 잔금 기준이에요. 그럼 잔금도 뭐다? 세 가지로 나눈다. 계약서로 따지는 거와 그 다음 사실상 실질 준날로 따지는 것 이렇게 나눠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있고 계약서로 따지는 거 실질 준날로 따지는 게 있고 그 다음 연부취득이 있죠. 역시 이에도 뭐다? 사실상으로 따져요. 연부금 지급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요. 취득일을. 그래서 1번을 우리는 일반적인 취득이라 그래요. 2번을 우리는 객관적, 3번을 무슨 취득이라고 얘기한다? 연부취득. 이렇게 세 가지. 봤어요? 자, 책에 보자. 일반적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럼 일반적인 거는 누구랑 거래한 거야? 개인 간 거래를 얘기합니다. 개인 간의 거래 취득일은 계약서를 인정합니다.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 줄여서 계약상. 개인 간의 거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개인 간의. 왜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따질까요? 따지는 이유. 개인 간의 거래는 칠판 보세요. 이게 계약서예요. 계약서를 들고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하러 가죠? 계약서 들고. 그럼 공무원들이 딱 보고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적혀 있죠? 확정, 일일이. 개인 간의 거래는 실질 준날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를 바로 인정해요. 왜? 계약서 들고 신고 들어가니까 사실상 하면 안 돼요. 됐어요? 자, 그 다음 기억.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요. 이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 지급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여기까지 했죠? 개인 간의 거래는 계약서로 신고가 들어가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자, 그 다음 괄호 봐야 돼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명시되지 않았다. 계약서에 잔금 지급일이 없는 거야. 없잖아요. 그죠? 없어. 그러면 법은 취득일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취득세를 60일 이내에 납부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명시되지 않을 때는 취득일을 만들어줘야죠. 어떻게? 계약일로부터 60일 하면 안 돼요. 경과되는 날이 취득일이란 뜻이에요. 괄호가. 명시되지 않을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경과 60일일째. 그럼 이 날이 어떤 날이란 뜻이에요? 이 날이 잔금 지급일이다 이거지. 잔금 지급일이다. 그래서 잔금 지급일을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고 얘기해요? 세 글자로 줄여서 취득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잔금 지급일을 세 글자로 줄여서 취득일, 네 글자로 뭐라고 얘기한다? 취득시기. 그래서 취득세는 이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60일 이내에 신고도 하고 납부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 지문 꼭 기억해야 돼요. 명시되지 않았을 때는 절대로 취득일 하면 안 돼요. 계약일. 취득일은 잔금 지급일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왜 수많은 숫자 중에 60일이에요? 일반적인 거래는 계약일로부터 잔금까지 기간이 통상적으로 2달 정도면 끝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대부분 2달 안에 끝나더라. 그럼 2달은 큰 달도 있고 작은 달도 있죠?
그래서 60일 경과 61일째가 되면 자동적으로 잔금 지급일이 된다. 세 글자로 줄여서 뭐다? 취득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본 패턴이 뭐다? 이거 개인 간의 거래죠? 개인 간의 거래잖아. 개죠? 그럼 개인 간의 거래는 무조건 계약서를 인정해. 이것도 개. 그 다음 여기도 개. 일명 깨갱. 개인 간의 거래는 개. 옆으로 가든 앞으로 가든 상관없음. 개만 나와. 그렇지 않아요? 딱 보니까 흐름이. 그래서 계약일, 절대 취득일 하면 안 돼요.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 그럼 여러분들 책에는 뭐라고 적어놨어? 일반적인 취득은 무슨 거래다? 개인 간의 거래라고 적어야죠. 그죠? 자, 그 다음 어렵게 나왔을 때 이제 니은도 분석을 해야 돼요. 니은 봤어요?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뭐를 했다는 거야? 포인트가 계약 해제. 나가리 시켰죠? 가리가리 나가리는 칠판 봐요. 언제 해야 돼? 법정 신고 기한 안에 계약 해제를 시켜야 돼요. 포인트가 뭐다? 계약 해제. 나가리 시켰잖아. 60일 법정 신고 기한 이내에 해야 돼요. 그럼 나가리 시키되 말로만 떠들면 안 되죠? 반드시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해야 돼. 서류로 입증했을 때는 뭘로 아니 본다?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럼 밑에 박스 여러 가지 서류가 있지만 우리가 실무에서 쓰는 거는 C번이에요. 다 이런 서류 제출하라 이거지. C번만 알면 돼요. 뭐를? 계약 해제 신고서. 그래야 공무원들이 알잖아요. 단 아무 때나 해제시키는 게 아니라 괄호 며칠 이내에 60일 이내에 제출하면 취득으로 안 보겠다. 근데 중요 포인트는 뭐야? 중요 포인트는 출발이 뭐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시험은 어떻게 나와? 등기 등록을 한 후 그러면 이미 취득세 낸 거예요. 출발이 뭐다? 하지 아니하고. 시험은 어떻게 나온다고요? 등기 등록을 한 후 그러면 틀린 지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개인 간의 거래 세 가지로 분석해야 돼요. 원칙은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다. 명시되지 않을 때는 뭐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계약 해제를 시켰을 때는 아니하고. 알아들었죠? 이 지문 꼭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2번. 이번에는 잔금 지급일이 뭘로 붙었어? 앞에 사실상이 붙었죠? 사실상이 붙은 이유는 뭐다? 잔금 지급일을 언제든지 사실 확인 날 수 있는 거래이므로 속일 수가 없다. 객관적. 잔금 지급일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사실상은 잔금 지급일을 언제든지 사실상 확인 날 수 있는 거래, 속일 수가 없다. 객관적이에요. 그래서 몇 개가 있다? 5개. 그래서 포인트는 뭐다? 계약상 잔금 지급일과 관계없이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그럼 현행법에서는 몇 가지가 있나요? 5가지가 있네요. 5가지가 있어 약자로 적으면 국수 먹으러 공판장으로 가자. 5가지. 이렇게. 이 용어가 어느 하나라도 등장하면 사실상만 써요. 그래서 1번 박스 국가 지자체 지자체조합 과세권자죠. 여기가 고양시인가요? 고양시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일이 언제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고양시를 6글자로 뭐라 그래요? 지방자치단체. 그럼 고양시청을 통해서 언제든지 사실상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죠? 사실상.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다? 외국으로부터 뭐다? 수입. 그럼 수입하면은 수입 면장이란 장부가 있죠? 수입 면장에 의해서 언제든지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다. 사실상. 그 다음 세 번째는 공경매. 공매 속에는 경매도 포함해요. 옆에 경매도 적으라고요. 디귿. 공경매. 경매도 적으세요. 그럼 공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언제나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경락대금 완납일. 경락대금 완납일. 그래서 자산관리공사나 법원을 통해서 경락대금 완납일을 언제든지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경락대금 완납일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자, 그 다음 리을은 별 하나. 판결문. 판결문은 어떤 애만 믿어주는 거예요? 확정된 판결문만. 그래서 판결문을 통해서 언제든지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거기 옆에 거 조심해야 돼. 다만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는 제외한다 그러면 안 돼. 포함한다. 그러면 틀리죠? 제외한다. 그럼 이걸 어디서 제외하는 거야? 사실상에서 제외하면 갈 때는 계약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네 가지는 제외한다. 화해가 뭐야? 서로 합의하는 거야. 포기가 뭐야? 한쪽이 포기하는 거야. 인락이 뭐야? 인정하는 거야. 자백간주가 뭐야? 재판장이 안 나와. 불출석. 뭔지는 모르지만 떠들었네요. 자, 여기 보세요. 갑돌이와 을돌이가 매도했어. 매도. 그래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까지 10억 주기로 계약서를 썼다고요. 알아들었나요? 10억 주기로 계약서를 써서 계약금, 중도금, 잔금 10억 주기로. 근데 이 녀석이 매수자죠? 이 녀석이 9억만 주겠대. 잘못 썼대. 우길 수 있잖아. 10억을 계약서에 썼는데 졸다가 9가 10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그러면 갑은 어이가 없죠? 계약서를 내밀잖아. 근데 끝까지 우기는 거야. 무대뽀 정신이 투철하네요. 그래서 이제 갑은 승기를 하지? 법원에 뭐를 제기합니까? 소송을. 소송을 제기한다고요. 그럼 소송을 제기하면 어떻게 해요? 갑과 을 당사자를 불러 뭐하라고? 합의하라고. 민사로 가면 몇 년 걸리죠? 그래서 합의해서 조서를 꾸민 거야. 그러면 소송이 끝나버려. 그럼 이거는 짜고 할 수 있잖아. 날짜도 늘릴 수가 있고 줄일 수도 있고 가격도 높일 수가 있고 낮출 수가 있죠. 서로 합의한 거니까. 그래서 날짜와 가격을 안 믿어준다 이거지. 그래서 합의 안 하고 끝까지 소송으로 가죠. 소송으로 가서 뭐를 믿어준다? 이제 판결을 받아. 판결을 받으면 날짜도 믿어주고 가격도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해조서는 어디에서 제외한다? 사실상. 그러면 취득일을 어쩔 수 없이 뭘로 정해버린다? 계약상으로 정합니다. 제외. 이런 거는 다 짜고 한 거라고요. 서로 합의했다. 소송이 제기됐는데 한쪽이 포기해. 알아들었나요? 짜고 포기하잖아. 한쪽 네 말이 맞다. 인정해. 인락. 그리고 자백간주가 뭐라고요? 소송이 진행 중이죠? 판사가 부르잖아. 언제까지 재판장에 나오세요. 그래서 민사소송법에서 재판장에 2번 이상 불출석하면 안 나온 녀석이 져버리는 거야.
짜고 안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객관성이 결여됐다. 제외. 그럼 취득일은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간다? 계약상으로만 갑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항상 판결문은 확정된 것만 믿어준다. 자, 그 다음 법인장부네. 이 장은 법인장부로 증명하죠? 법인장부로 증명하는 것도 믿어준다. 우리가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죠?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분양받으면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분양대금 완납일. 사회에서 분양대금 완납일 속일 수가 없죠? 분양대금 완납일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잔금 지급일. 그래서 독수리 오형제요 5개, 5개는 언제나 잔금 지급일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다. 사실상. 됐어요? 국가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 수임면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알아들었어요? 자산관리공사 법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판결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 법인장부를 통해서 사실준날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5가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지문이 뜨면 사실상만 쓰는 거예요. 그럼 5가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행정편의상 뭐만 쓴다? 계약상. 자, 그럼 여기 보세요. 계약상 잔금 지급일은 3월 16일이야. 계약서는. 근데 실질은 하루 일찍 줬어. 15일 이렇게. 다를 수 있잖아요. 계약서는 3월 16일, 실질은 하루 일찍 줬네. 그럼 취득일은 3월 15일이다, 16일이다. 이해를 물어볼 때는 15일, 이해를 물어볼 때는 16일. 왔다 갔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따로따로 따지는 거예요. 이해를 물어보면 3월 16일. 하루 일찍 줬는데요. 인정을 안 해요. 딱 보니까 뭐다? 하루 지나버려서 61일이 돼버려서 가산세 붙죠? 계약서는 이렇게 찍혀있는데 하루 일찍 줬다 그래도 정부는 무조건 이날로 갑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따지는 거예요. 따로따로. 왔다 갔다 갔다 왔다 안 따진다. 따로따로 법이다. 이날 이제 요거에 해당되면 취득일은 무조건 며칠이다. 3월 15일. 5가지가 아닌 건 무조건 계약서로 인정해요.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나왔네. 연부. 오랜만에 잘하는 거 나왔네. 연부가 뭐다? 연으로 나누어 지급하는 거. 연부. 그럼 연부가 들어가야 돼요. 연부가 1번, 2번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럼 앞에 뭐가 들어가? 사실상. 절대로 계약상 하면 안 돼요. 그럼 연부는 계약서를 몇 년 이상 쓰는 거예요. 오른쪽에 용어사전 나와 있죠? 2년 이상. 2년 이상 쓰면 세법에서는 연부거래라 그래. 자, 그럼 계약서를 5년 썼어. 계약서를 5년 썼다고요. 그럼 연부거래죠? 국가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100억 취득합니다. 갑돌이가. 국가 등으로부터 100억. 계약서 몇 년 썼다? 5년. 그러면 세금은 언제 걷는 거야? 5년하고 60일 기다려야죠? 그럼 5년 못 기다린다. 세금 뜯기잖아. 조세채권 확보를 위해서 연부란 법을 만들어서 100억을 5년 나누는 거죠? 몇 번 내는 거다? 5번. 5번 내는 거예요. 얼마씩? 20억. 이렇게 20억씩 내는 거라고요. 그럼 취득세를 몇 번 내야 돼? 5번. 이렇게 나누어서 걷는 거예요. 한 번에 걷으면 세금 묶어둘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날 20억 준 날을 세법용어로 뭐라 그런다? 사실상 연부금 줄 때마다 취득일이 된다. 왜 앞대가리에 사실상이 붙었어요? 절대로 계약상 하면 큰일 나요. 이거
이러한 거래는 대부분 어디로부터 취득하는 거다? 국가 등으로부터. 개인 간의 거래는 없다. 이 건물 팔 때 개인 간의 거래는 죽어도 5년 안 써요. 짧은 시간 안에 주고받아 버리죠. 그래도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거래이므로 20억 줄 때마다 국가 등을 통해서 사실 확인이 가능하죠. 사실상만 쓴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연 하면 무슨 년이라고 배웠어요? 2년. 그래서 2년은 어떤 년이라고 그랬나요? 사연이 많은 년. 사연, 기억년 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도 사연 다 품고 살고 있죠? 이쪽 사연 있어요, 없어요? 인생 살면서. 많대. 남자도 많아요. 그러니까 여자분보다 7, 8년 빨리 돌아가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예요. 그 남자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여자분들도 많이 받겠지만 그러나 증명은 대부분 건강관리를 못하면 빨리 죽어요. 7, 8년.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연부가 끝났네요. 그럼 이제 잘 봐요. 따로따로 따지는 거예요. 그럼 이해를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취득일. 이해를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취득일. 이해를 세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취득일. 근데 등기가 빠를 수 있죠? 항상 등기가 빠르면 뭘로 간다? 등기일이 취득일입니다. 비교를 어떻게 해? 이해랑 비교해서 빠른 날. 알아들었나요? 그럼 이해랑 비교해서 빠른 날. 이해랑 비교해서 빠른 날. 잡탕해서 빠른 날이 아니에요. 빠른 날. 2번과 비교해서 빠른 날. 3번과 비교해서 빠른 날이에요. 그럼 등기가 빠를 때는 취득일이 앞에가 없어지죠. 그죠? 그래야 세금이 하루라도 일찍 들어올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4번이 그 얘기예요. 4번이 그 얘기라고요. 자, 등기 등록일을 취득 시기로 하는 경우 1번 따로, 2번 따로, 3에 따른 취득일 전에. 그럼 전자가 들어가면 상식이에요. 전자가 들어가면 상식. 앞에 게 없어져. 전에 뭐 한 거야? 등기. 그럼 뒤에 게 답이다. 등기일이 취득일이다 이거지. 자, 아래 밑에 거 한번 해보세요. 답 보지 말고. 다 해봤잖아요. 왕년에. 그죠? 옛날에 다 풀어본 거예요 이거.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한번 해보세요. 자, 문제. 개인이 누구로부터 취득했다? 개인.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계약상 잔금지급일. 몇 월 며칠? 11월 20일 동그라미. 그 다음 등기 비교해야죠. 등기 접수일 11월 18일. 빠른 날이 언제야? 9월 30일. 그 다음 오른쪽은 개인이 누구로부터 취득했어? 법인으로부터 분양. 법인이잖아. 그럼 취득일은 언제다? 사실상 잔금지급일. 언제? 9월 30일 동그라미. 그 다음 등기 비교해야죠. 등기가 언제야? 11월 18일. 빠른 날이 언제야? 9월 30일.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따로따로. 막 가로로 보고 있어요 지금. 자, 넘어가요. 답이 몇 번이에요? 그래서 따로따로 계산해야 되는 따로따로. 답이 몇 번? 3번. 지금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개인 간의 거래는 이해와 등기를 배우고 따로. 법인이 끼었죠? 법인은 이해와 비교해서 빠른 날 따로따로 보는 거라고요. 자, 그럼 뭐가 끝났다? 유상.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유상이 뒤지게 복잡하잖아요 지금. 자, 그럼 나머지는 읽어보면 돼. 즐거운 마음으로. 2번 무상. 자, 무상은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를 얘기한다? 증여. 증여는 계약일. 행위세니까 계약일. 상속은 상속이라고 나왔을 때만. 상속은 취득일이 언제야? 상속 개시일. 유중은 유중 개시일. 이렇게 구분해. 둘 다 사망일을 뜻하죠? 상속은 상속 개시일. 유중은 유중 개시일. 일반적인 상속과 유증을 구분한 거예요. 유중이 뭐예요?
유언에 의한 증여. 내가 죽거들랑 모든 재산을 옆집 철수 아빠 앞에 다 줘버려라. 그럼 철수 아빠는 언제 받아? 철수 엄마가 죽어야 받는 거야. 그래서 세법은 상속에 포함해요. 이러니까 어떤 줌마가 상속 개시일이 안 보이네요. 상속 개시일이에요. 그게 상속 개시일이 안 적혀 있대. 뒤에 개시일이라고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됐죠? 자, 그 다음 니은도 똑같아. 자, 증여받았잖아요. 나가리 시키려면 어떻게 시켜야 된다? 똑같아.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나가리를 시키되 서류를 제출해야 돼요. 유상모상 계약 해제는 앞 포인트가 뭐다?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60일 입으로만 떠들지 말아라. 서류 제출. 옆에 X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거예요. 왜 X인지 확인하고 가야죠. 왜 틀렸어요? 등기등록을 한 후 틀렸잖아. 서류는 제출했는데 한 후가 아니라 뭐다?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가야 돼요. 입증 서류는 제출했다 이런 거. 60일. 한누 틀렸어요.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쳐야 돼요. 쓸 필요도 없이 옆에 니은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해서 무상 끝났네. 자, 그다음 밑에는 이제 건축물의 건축은 원시잖아. 원시 취득에 들어갑니다. 이제 자, 밑에 건축물 건축하거나 개수하면 파란 글씨 사용 승인서를 뭐다? 내주는 날. 이렇게 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밑에 법조문대로 가야 돼. 괄호는 보지 말고 사실상 사용일 빠른 날이 정확한 답이에요. 사용 승인서를 내주는 날 하면 틀릴 수도 있어. 법조문대로 출제돼요. 사실상 사용일. 포인트가 뭐다? 빠른 날. 사실상 미리 입주할 수도 있잖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4번 넘어가요. 꼭대기.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뭐다? 토지야. 토지야. 무슨 법? 주택법. 그럼 이거 뭐다 이거? 일반 분양분이죠? 아까 200세대. 땅은 조합이 취득세를 내야 돼. 무슨 법? 주택법. 그럼 공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 주택조합이. 그럼 주택법이니까 공법 꽉 잡았잖아. 주택법은 뭐 어떤 용어를 써? 사용 검사를 받은 날. 주택법. 자, 그 다음 2번에는 뭐다? 정비법. 정비법 또는 특별법이죠. 뭐를 취득한 거야?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그럼 정비법 용어를 그대로 갖다 써. 그럼 정비법은 어떤 용어를 쓴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 세법은 어떻게 출제해? 공법에서 다음 날을 쓰는 용어는 세법에서는 다음 날을 지우고 출제를 합니다. 그럼 그게 답이에요. 소유권 이전 고시일. 그러면 틀린다고요. 다음 날이 공법처럼 꼭 붙어야 돼요. 됐어요? 자, 기출 체크로 들어갑니다. 왜 틀렸는지 확인하고 가야죠. 한번 해보세요. 자, 포인트가 뭐다? 주택조합이. 조합이 취득세 납세 뭐자죠?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이거 무슨 법이야? 무슨 법이에요? 주택법이네. 주택법이죠? X. 카 아니라 뭐가 돼? 예? 왜 틀렸어요, 이거? 예? 아, 이거 49조가 아니라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 이것까지는 못 외우고 알아들었나요? 그런 거는 절대 신경 안 쓰면 안 돼. 주택법은 뭐다? 사용 검사를 받은 날.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알아들었나요? X가 아니라 29조로 일단 고치라고요. 49조를. 이거 조갖고 절대 출제하는 이거는 선생도 못 외워요. 알아들었나요? 중요한 거는 주택법은 사용 검사를 받은 날.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출제를 안 하고 정비법을 출제해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어떻게 출제한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을 빼고. 맞는 지문이에요 이거. 주택법은 뭐다? 사용검사를 받은 날. 맞는 지문이라고요. 뭐 몇 조 이런 것까지 외우라면 이거는요 중개사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5번 토지의 원시 취득. 원시가 뭐라 그랬어요? 공유, 수면, 매립, 간척. 밑줄 그어요. 취득일이 언제다? 파란 거. 공사준공. 인가일. 인가를 받으면 취득일입니다. 다만 뒤에 끝까지 가야 돼요. 다만 공사준공 인가일 전에 밑줄 그어. 전자가 들어가면 상식. 전자가 들어가면 상식이에요. 앞에 게 없어진다고요.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져요. 전에 뭐 했어? 사용 승낙을 받거나 허가를 받거나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는 결국 셋 중 빠른 날이다. 자, 전자가 들어가면 상식이에요. 앞에 게 없어진다고요. 뒤에 게 답이 된다. 항상. 자, 그 다음 6번. 6번 봤어요? 자, 차량, 기기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은 간주취득이죠? 그럼 사실상 변경된 날과 불분명할 때는 공부로 따져. 이거를 합친 겁니다. 옛날은 따로따로 이러는데 결국 뭐다? 중 빠른 날. 그 다음 7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지목 변경이죠? 지목 변경도 똑같아. 중 빠른 날. 끝까지 가야 돼요. 중 빠른 날. 다만 따라왔어요? 토지의 지목 변경 이전에 밑줄 그어. 이전. 전자가 들어갔잖아. 상식. 전자가 들어가면 앞에 게 없어져요.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사용. 사용했잖아. 그럼 뒤에가 답이다. 사실상 사용일이다 이거죠. 사용했으니까 전자가 들어가면 암기하면 안 돼요. 상식. 앞에 게 없어져. 됐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도 답은 보인다. 자, 프린트 한번 봐요. 오늘 프린트. 파란 거. 이거 긴 거. 항상 긴 거. 자, 찾으세요. 취득세란에 제일 아래 기타사항 취득식이라고 나왔잖아요. 기타사항 취득식이라고 나와 있죠? 제일 아래. 자, 1번, 2번, 3번을 묶어요. 제일 아래. 빨리 찾아요. 취득식이. 찾았어요? 1번, 2번, 3번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유상. 1번, 2번, 3번 유상만 정리하면 나머지는 읽어보면 됩니다. 자, 1번 객관적이다. 5개죠? 5개는 언제나 뭐만 쓴다. 사실상. 그 다음 2번 개인 간 일반적이죠? 언제나 뭐만 쓴다. 계약상. 그리고 검증받은 거래도 개인 간의 거래니까 지금 어디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앞에 깜짝 놀라야 돼. 뒷장 펴놓고 지금 한참 보다가 아무리 한 사람이 있어요. 이제 찾았어. 늦게라도 찾으면 돼요. 찾았네. 됐어요. 자, 그 다음 2번 아직도 못 찾아. 명시되지 않았다. 하얀별. 하얀별 나와 있죠? 그러면 취득일은 언제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이 취득일이다. 그 다음 연부는 무조건 뭐로 간다? 사연. 근데 연부 봐요.
면세점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왕기초. 면세점은 취득가격이 얼마까지는 세금이 없다는 거야. 50만 원. 면세점은 50만 원이야. 왕기초. 그럼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연부거래를 소액으로도 쓸 수 있잖아. 소액으로 얼마씩? 50만 원. 계속 50만 원 쓰는 거야. 이렇게 계속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계속 세금이 없잖아. 알아들었나요? 꼼수부리죠. 그래서 연부에서 50만 원 여부는 뭘로 갖고 따진다? 총액. 그러면 250이 되죠? 그럼 과세합니다. 그래서 면세점 연부에서는 연부금액 따로 따지면 취득세가 계속 없어. 그래서 연부에서 50만 원 면세점 여부를 물어볼 때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총이 들어가야 돼. 총. 총 연부금을 갖고 50만 원 여부를 따진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1번, 2번, 3번은 무슨 취득을 얘기한다? 유상. 유상을 얘기하는 거야. 유상 따로. 4번. 단 등기가 빠르면 뭘로 간다? 등기일로 가고. 그 다음 무상이나 원시가 나와 있죠? 그럼 무상은 뭐를 얘기한다? 징여. 징여는 계약일. 절대로 징여받은 날 하면 안 돼요. 취득세는 행위세니까 계약일. 징여받은 날 하면 틀려요. 오늘 계약서를 쓰고 내년에 징여받으면 취득세가 늦게 들어오죠? 계약일. 자, 그 다음 원시나 간주는 뭔지는 모르지만 중빠른 날이 여러 개 있었죠? 아까? 여러 개 있었잖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 한 장짜리. 한 장짜리. 오늘 어디까지 배웠어? 취득 시기까지 배웠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잖아요. 안 배운 거는 괄호하지 마세요. 그럼 취득 시기 아래 1번, 2번. 자, 넘겨요. 넘기면 몇 가지로 세분되어 있다? 10번까지. 10번까지 돼 있어요. 돼 있죠? 근데 안 배운 게 몇 번이에요? 안 배운 게 딱 보니까 8번. 안 배웠잖아요. 8번. 책에 없으니까 내가 강의를 안 한 거야. 8번은 뭐다? 건축한 주택을 취득한 거야. 8번. 잘 들어요. 지금부터 어렵게 나왔을 때. 8번 안 배웠잖아요. 근데 아까 7번은 배웠잖아.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는 토지 정비법, 주택법 아까. 자, 칠판 봐요. 이번에는 뭐다? 건축한. 토지가 아니라 뭐다? 주택. 건축한 주택을. 잘 봐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취득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말이 지금 점점점 어려워지네요.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환지처분 받은 거야. 환지처분은 도시개발법이죠? 건축한 주택을 환지처분 받았다고요. 그 다음 도시개발법이 아니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해서 건축한 주택을 뭐를 받았다? 소유권 이전받았다는 뜻이에요. 뭐를? 건축한 주택을 환지로 처분받았고 정비법에 의해서 건축한 주택을 소유권 이전받았다. 취득세 내야죠? 그럼 취득일을 결정해야 된다. 환지처분 소유권 이전은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쓴다. 그럼 환지처분 뭐다? 공고일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돼? 다음날. 세법은 이게 빠지면 이게 답이에요. 그 다음 정비법은 소유권 이전 뭐다? 고시일에 다음날. 그리고 법조문은 이거는 뭐다? 주택이잖아. 미리 입주할 수 있죠? 그래서 이날과 중 뭐다? 빠른 날.
그래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과 미리 입주할 수 있죠? 사실상 뒤지게 길어. 이렇게. 이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 엄청 길어요. 한 번 출제된 적이 없다. 그러나 출제 안 된 게 출제돼요. 5문제는 10문제만 맞게 출제한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주택이니까 미리 입주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중 빠른 날이 나와 다음 날이 꼭 붙어야 되고. 그래서 지금 내가 몇 번 설명했어요? 8번 설명했네요. 8번 뭐를 취득한 거야?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건축한 주택을 환지로 처분받았죠? 공법용어를 그대로 갖다 쓰되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과 반드시 뒤에는 뭐가 붙어야 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이 붙어야 된다고요. 내가 적어놓긴 적어놨어요. 여러분들 기본서에 좀 안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자, 칠판 다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취득 시기는 뭐만 정리하면 끝난다. 여기 보세요. 유상. 이것만 국수공판장에 해당하는 거래는 잔금 지급일을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죠. 객관적. 5개. 나머지는 무조건 뭘로 간다? 계약상. 그리고 연부는 무조건 약자로 뭘로 간다? 사연. 따로 비교해서 등기가 빠르면 뭘로 간다? 등기일로 간다. 그럼 나머지는 뭐다? 찬찬히 반복 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들면 돼.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수업 마치고 개정세법 특강이 있어요. 꼭 들어서 이번 시험에 고득점 할 수 있도록 미리 만반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고생 많았네요. 수업 마칩니다. 감사합니다.